인상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작가들 그리고 그 작품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상주의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찾아가죠. 최초의 인상파 전시회가 1874년에 있었습니다. 한 100여 년쯤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이죠. 계몽주의 영향으로 그 구습을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게 됐죠. 미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자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도 당시 사회문화적인 여러 변화에 그 영향을 크게 주었는데요. 장인 기술이 쇠퇴하고 새로운 중산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관전파 화가들과 다른 즉 그 왕과 귀족을 위한 미술에서 벗어나서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들이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당시에 그 관전파 화가들의 작품에 익숙했던 대중들의 취향과는 간극이 생겼고 새로운 미술들이 출현하면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크루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으로 먹고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원칙을 벗어나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하고 싶지 않네. 또 누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아니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네. 사진기의 발명 또한 인상파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39년에 다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음판 사진수를 발명하게 됩니다. 초상화로 수입을 누려오던 그런 화가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화가들이 이제 귀족들 또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각각의 그 개성을 표현하는 일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제 사진기를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1874년에 최초의 인상파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카메라의 발명과 더불어서 색채과학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튜브 물감이 발명되었죠. 이 튜브 물감은 이 휴대의 편의성 때문에 야외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인상파 이전의 화가들은 실내에서 물감을 안료와 메디움을 섞어서 직접 개어서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야외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이렇듯이 하나의 미술 사주라는 것은 미술가들을 둘러싼 여러 정치, 사회, 과학, 경제 이 모든 것이 미술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회화는 색채 혼합물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자, 모네의 수련 연작을 한번 볼까요? 모네의 수련의 세부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게 어떤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단지 물감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물러서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는 이제 비로소 그게 어떤 사물인지 드러나게 되죠. 이 모네의 수련은 오랑주리 미술관에 특별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형 전시실에 가보시면 정말 그 모네의 수련을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볼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마치 추상미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 이전 시대의 앵그르 작품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자, 앵그르 작품을 볼까요? 자, 가까이 확대해도 이것은 물감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석처럼, 손처럼, 또 옷감처럼 보이죠? 색채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사물은 고유색이 아니라 빛의 반사에 의해서 색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밝고 순도 높은 색을 얻기 위해서 혼색을 회피했고 그 극단은 바로 이제 점유파 화가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죠. 빛의 변화에 따라서 순간순간 달라지는 사물을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네 연작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모네는 같은 주제를 빛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연작을 계속 펼쳐 나갔는데 빛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감각되는 사물을 탐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당시에 또 일본 취향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일본 목판화는 인상파 화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럽 전통회화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저도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요. 일본식 연못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작업실 내부에 일본 목판화가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반고흐도 일본 목판화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목판화를 그대로 모사한 그런 유화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죠. 이게 일본 목판화고 이 아래 부분이 반고흐가 모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파 화가들은 세부 묘사보다는 분위기와 인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필치 그리고 흐릿한 윤곽선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났죠. 사실 모든 미술가들은 동시대 또는 그 이전 세대의 미술가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의 화가 일리엄 터너의 눈보라 속의 증기선 1842년 작품인데요. 사물의 세세한 묘사보다는 빛과 증기의 효과에 주목해서 표현했죠. 모네의 인상 해돋이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네입니다. 마네의 이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1863년에 제작되었죠. 그런데 이 작품이 당시에 그 주류 전시회죠. 살롱전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비평가들이 혹평을 하고 비난을 퍼부어댔죠. 마네의 그림이 그 이전 세대의 미술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올랭피아 작품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비너스와 다른 나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발에만 슬리퍼를 신은 것은 순결을 잃은 어떤 창녀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난초꽃도 당시에 최음제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어떤 관람객은 지팡이로 이 그림을 막 후려치려고 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참조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랭피아가 이 티치아노의 이 작품과 여러 면에서 달랐다는 것이죠. 이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도 남겼습니다. 르누아르의 작품과도 비슷한 느낌이 들고 당시 인상파 주류 화가들의 그림과 거의 똑같죠. 자, 이렇게 마네는 인상파의 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입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캔버스에 활달한 필치를 이용해서 부딪히는 빛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그 유명한 인상 해돋이 1872년 작품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작품 때문에 인상파가 유래되었죠. 인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처음에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그게 이제 하나의 화파로 명명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인상주의 회화를 보기 위해서는 파리를 찾으면 됩니다. 오르세 미술관, 마르모탕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시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았던 인상주의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